여러분은 혹시 자식집 현관 번호를 누를 때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려 본 적 없으신가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왠지 모를 미안함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기분 말입니다. 60을 넘긴 저에게 딸 은지는 여전히 아기 같습니다. 30이 넘고 시집을 가도 제 눈에는 그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잠은 설쳐가며 일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일 뿐이죠. 오늘도 저는 새벽 공기를 뚫고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은지가 유난히 좋아하는 도라지나물에 사위가 잘 먹는 갈치조림까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려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반찬들이 냉장고를 채울 생각을 하니 벌써 배가 부른 것 같았거든요. 주방은 온통 마늘 향과 간장 달큰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을 낡은 통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혹여나 셀까봐 랩으로 한 번 더 감싸는 그 마음. 이건 반찬이 아니라 엄마의 지독한 짝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은지야, 엄마야. 엄마가 밑반찬 좀 몇 가지 했거든. 지금 너희 집 근처인데 잠깐 들러도 될까? 아, 엄마. 내가 어제 말했잖아. 오늘 나 진짜 바쁘다고. 프로젝트 마감이라 야근이야. 집에 아무도 없어. 그래도 반찬인데. 문 앞에 두면 상할까봐 걱정돼서 그러지. 금방 냉장고에만 넣어두고 갈게. 다 알았어. 비밀번호 4527이야. 엄마, 근데 진짜 반찬만 딱 넣고 바로 가야 해? 나 지금 정신없어서 전화 끊을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아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 서운함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바쁘게 사느라 그런 거라는 걸 잘 알기에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무거운 가방을 고쳐맸습니다. 4527. 사위와 딸의 결혼 기념일이라는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집은 주인을 닮아 차분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덩그러니 놓인 은지의 가디건 하나가 저를 반겨주더군요. 저는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니 마음이 짠해집니다. 채워진 것보다 비워진 칸이 더 많은 냉장고. 그 빈자리에 제가 가져온 반찬통들을 하나둘씩 채워 넣었습니다. 에휴, 이 바보 같은 녀석. 잠 안 자고 일만 하나 보네. 이거라도 좀 챙겨 먹어야 할 텐데. 냉장고 정리를 마치고 싱크대에 쌓인 컵 몇 개까지 씻어놓고 나니 마음이 그제야 좀 놓였습니다. 이제 메모 한 장 남기고 조용히 나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분명 야근이라던 딸의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오후 4시. 저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지가 일찍 끝났나 싶어서요. 하지만 현관에 나타난 건 딸이 아니었습니다. 사위 진우였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등 뒤로 보이는 건 처음 보는 낯선 여자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장모님, 여긴 어떻게? 어머, 누구? 두 사람의 손은 이미 얽혀 있었고 거실을 가득 채우던 정막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배신감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제 손에 들려있던 마지막 반찬통은 바닥으로 떨어질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 시간에 여기는 웬일인가? 사랑을 담아 채워 넣으려 했던 냉장고 앞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진실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낡은 반찬통 속에 담긴 엄마의 짝사랑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천둥 소리처럼 요란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그저 제가 정성껏 닦아둔 냉장고 문이 닫히는 그 작은 소리보다도 조용하게 제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굳어버린 저의 등 뒤로 불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명 은지는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사위 박서방도 바쁘다고 했었죠. 그런데 제 눈앞에 서 있는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내 딸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그 반듯한 사위가 맞는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연락도 없이. 연락? 내 딸이 반찬 좀 넣어달라고 해서 왔다네. 박서방이야말로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인가?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사위의 등 뒤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블라우스에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는 젊은 여자. 제 딸의 집 거실에 제 딸의 남편과 함께 서 있는 그 여자는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에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자의 입술에 묻은 붉은 립스틱과 사위의 셔츠 깃에 남은 그 묘한 흔적을요. 심장이 쿵쾅거려 숨이 막혔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뻔뻔한 얼굴에 손을 휘두르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은퇴한 교사였고 무엇보다 엄마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소리를 지르면 저들이 저지른 죄보다 내 딸이 입을 상처가 더 걱정되는 바보 같은 엄마 말입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진우 씨, 나중에 연락해. 아, 저 김대리. 잠시만. 사위는 가지 말라는 듯 손을 뻗다가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르고 사위는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얼굴색을 바꿨습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장모님 정말 오해세요. 방금 그 사람은 회사 후배인데 프로젝트 때문에 잠깐 상의할 게 있어서 들른 겁니다. 정말이에요. 상의를 이 어두운 거실에서 집주인도 없는 남의 집에서 하는가? 박서방, 자네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건가? 장모님 제발요. 은지는 모르게 해주세요. 은지 성격 아시잖아요. 이거 알면 우리 정말 끝장이에요. 장모님도 은지 행복한 거 보고 싶으시잖아요, 네? 은지의 행복이라니요. 딸아이의 행복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사위의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귀하게 키운 딸입니다. 무릎 한 번 까질까봐 애지중지 키운 내 새끼가 이런 비겁한 변명을 들어야 하는 사람과 살고 있었다니. 저는 말없이 식탁 위에 남은 반찬 봉투를 내려놨습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지졌던 갈치조림의 온기가 봉투 너머로 전해졌지만 제 마음은 이미 영하의 얼음장 같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할게요. 정말 실수였어요. 은지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정리할지 말지는 내 알 바 아니네.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게.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나는 교사도 엄마도 아닌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바뀌는 걸 보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1층에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데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리더군요.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엄마, 나 방금 퇴근했어. 박서방도 곧 온다네? 엄마가 해준 반찬으로 오늘 같이 저녁 먹으려고. 엄마 진짜 고마워. 사랑해. 딸의 그 밝은 목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위가 있는 그 집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들어갈 내 딸. 저는 길가에 멈춰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딸의 가정이 깨지고 침묵하면 딸의 영혼이 썩어갈 것입니다. 그날 밤 사위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장모님 현명한 선택하시리라 믿습니다. 은지를 위해서요.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저를 향한 비열한 경고였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지옥의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그 지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내 자식의 행복이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그 미소를 지켜봐야 하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입안에 쓴 모래를 가득 물고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자의 향수 냄새와 사위의 비굴한 변명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괴로운 건 아무것도 모르는 딸 은지의 행복이었습니다. 은지는 퇴근길에 전화를 걸어 엄마가 해준 반찬 덕분에 남편과 오붓한 저녁을 먹었다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 반찬이 누구의 입으로 들어갔을지 생각하면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그저 그래 잘했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터뜨리는 순간 은지의 저 밝은 목소리는 비명이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사위 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죠. 은지가 엄마 보고 싶대요. 메뉴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메뉴를 준비하겠다니요. 저를 안심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입을 막으려는 건지 속이 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중간에서 자꾸만 엄마와 남편 사이가 서먹해진 것 같다며 걱정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주말 저녁 은지의 집 식탁에는 값비싼 일식 코스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위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제 잔에 술을 따르고 은지의 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더군요. 은지야, 장모님이 요즘 기력이 좀 없으신 것 같아. 네가 전화 자주 드려. 장모님, 제가 이번에 보약 한 제 지어 올릴게요. 건강 챙기셔야죠. 거봐, 엄마 우리 박서방 진짜 최고지? 나 시집 하나는 기막히게 잘 간 것 같아. 엄마도 이제 걱정 좀 나. 그래. 박서방이 참 잘하네. 겉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어. 제 말에 담긴 뼛속 깊은 냉기를 은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잠시 칫솔질을 멈추듯 멈칫하더니 이내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승리자의 눈빛. 장모님도 결국 딸을 위해 참으실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목구멍까지 뜨거운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은지가 잠시 과일을 깎으러 주방으로 간 사이 사위가 제 곁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장모님, 끝까지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은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이 평화 장모님 입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은지가 무너지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장 아픈 약점을 쥐고 흔드는 잔인한 고문이었죠. 내 딸의 상처를 무기로 삼는 이 남자를 나는 사위라고 부르며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로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피하듯 들어와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푹 꺼진 눈동자, 깊어진 주름. 제가 지키려는 게 은지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껍데기뿐인 가정입니까? 그때 문 밖에서 은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 어디 갔어? 우리 이번 휴가 때 엄마 모시고 제주도 가자.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 무너뜨려야 한다면 내가 무너뜨려야겠다. 남이 휘두른 칼에 베이게 두느니 차라리 엄마인 내가 수술대를 차려야겠다. 저는 화장실을 나와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 위에 놓인 은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내 폰은 왜? 은지야, 너 비밀번호 아직도 4527 쓰니? 사위의 눈에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가 서렸습니다. 저는 그 공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한 엄마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은지야, 엄마랑 같이 확인할 게 하나 있다. 박서방. 자네도 같이 봐야지. 비밀은 더 이상 보호가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독을 짜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딸의 인생이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썩어가는 사과와 함께 썩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암세포를 도려낼 때 아플까봐 칼을 멈추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건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이니까요. 엄마의 마음도 그래야 했습니다. 내 딸의 심장이 도려내지는 고통을 겪더라도 저는 오늘 이 비극의 집도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딸의 휴대폰이 마치 폭탄이라도 된 듯 사위 박서방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은지는 영문도 모른 채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은지야, 내 남편이 그러더구나. 내가 이 사실을 알면 감당 못할 거라고. 너를 위해서 내가 입을 닫아야 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엄마 생각은 다르단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박서방이 뭘 어쨌다고? 여보, 엄마 왜 저러셔? 장모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진정하시고 나중에 따로. 박서방, 손 치우게. 자네가 은지를 위해 침묵해달라고 했던 그 배려, 이제 내가 직접 전해주려 하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지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사위가 제게 보냈던 협박 섞인 메시지들과 제가 몰래 찍어두었던 그날의 현관 앞 블랙박스 영상을 은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사위가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집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즐거웠던 식탁은 순식간에 비명이 터져 나오기 전에 폭풍 전야처럼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이게 다 뭐야? 이 여자 누구야? 은지야, 그게 아니야. 오해야, 정말 한 번뿐이었어. 장모님이 오해하신 거라고. 한 번, 박서방, 내 집. 비밀번호까지 공유하며 드나든 게 한 번인가? 자네가 나한테 은지 핑계대며 입 닥치라고 보낸 문자들, 이것도 다 오해인가? 은지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식탁 위에 와인잔이 넘어지고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위는 은지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위는 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를 매섭게 노려보더군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결국 제 손으로 딸 인생 망치니까 좋으시냐고요. 이제 은지 이혼녀 소리 듣고 살 텐데 그 꼴 어떻게 보려고 이러세요. 이혼녀? 내 딸은 이혼녀가 아니라 오물을 치우고 새 삶을 찾은 용감한 여자가 될 거다. 자네 같은 껍데기랑 사느라 속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는 것보다 지금 잠시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저는 주방으로 걸어가 아까 사위가 정성껏 차려놓았던 일식 요리들을 하나씩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버렸습니다. 가짜 평화의 만찬은 그렇게 쓰레기와 함께 버려졌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은지의 오열 소리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은지는 기댈 곳이 없으니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은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처럼 꺼구렁거리며 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제 옷이 눈물로 다 젖을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은지야, 괜찮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내 뒤에 이 땅처럼 단단하게 서 있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자.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위는 짐을 싸서 쫓겨나듯 집을 나갔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두 모녀만 남았습니다. 비록 집안은 엉망이 되었지만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비밀의 무게를 내려놓은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를 씻어냈으니 이제는 새살이 돋게 해야 하니까요. 저는 딸을 위해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은지야, 밥 먹자. 엄마가 새로 한 반찬으로 말이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 참 진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진창이 된 땅을 맨발로 다지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나만의 길이 생긴다는 것을요. 폭풍 같은 이혼 소송이 끝났습니다. 사위였던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비겁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은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인 제가 뒤에 서 있다는 사실이 32살 딸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모양입니다. 은지는 신혼집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소도시 근교 주택으로 내려왔습니다. 한동안은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더군요. 먹지도 못하고 말라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도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충분히 삭혀야 맛이 드는 장아찌 같은 거니까요. 은지야, 나와서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냉이 된장찌개 끓였다. 주방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은지가 헬쑥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화장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 맑은 얼굴이 제 눈엔 더 예뻐 보였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고생은 무슨. 엄마는 요즘이 제일 행복하다. 내가 내 옆에서 밥 먹는 거 보는 게 내 평생 가장 큰 상장 같아. 맛있다, 신기하지? 밖에서 사 먹는 건 다 모래 씹는 것 같았는데 엄마 찌개는 왜 이렇게 잘 들어갈까? 저는 말없이 딸의 밥 위에 잘 익은 총각김치를 올려주었습니다. 밥 한 술에 눈물 한 방울, 또 한 술에 웃음 한 조각. 그렇게 우리는 매일 삼시세끼를 함께하며 조금씩 상처를 메워갔습니다. 딸을 지킨 건 대단한 정의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의 믿음이었죠. 계절이 바뀌고 은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온전한 최은지로 살기 위해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짐을 싸는 딸의 손길이 예전보다 훨씬 야무져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는 반찬통 많이 안 가져갈게.
주말마다 내려와서 엄마랑 같이 해 먹을 거야. 배우고 싶어, 엄마 손맛. 그래, 언제든 오렴. 이 집 비밀번호는 항상 내 생일이니까. 사위와 공유했던 결혼기념일 비밀번호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딸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날의 숫자가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새로운 문이 되었죠. 멀어지는 딸의 차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자식을 위해 평생 반찬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가장 좋은 반찬은 자식이 스스로 제 삶을 맛있게 비벼 먹을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일이라는 걸요. 비밀의 반찬통은 이제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통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각자의 삶을 향한 향기로운 희망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 걱정에 혹은 말 못할 가족의 비밀에 가슴 앓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아프지만 그 아픔 끝에는 반드시 새살이 돋아나니까요. 엄마의 사랑은 생각보다 강하고 당신의 자식은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4060 세대의 아픔을 대변하고 동시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급하지 않게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 된다는 조용한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